배 대표님, 네. 앞서도 잠깐 얘기한 대로 한강 벨트가 12곳이고 지난 총선에서 용산 한 곳을 제외하고 11곳을 민주당이 싹쓸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포 갑을, 또 영등포 갑을, 동작 갑을, 중성동 갑을, 광진 갑을, 광동 갑 이런 지역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마포 간만 하더라도 심지어 조정훈 뭐 막강하게 지금 두 사람이 경선이 붙어 있고요. 그럼요. 영등포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동작도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마포 을의 경우 마포 갑이 아까 노무현이 여기는 정책내한테 김경률 비대위원이 도전을 했다가 자진 사퇴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과연 어떤 사람을 여기다 투입을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예. 정말 이 초접전이 될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지금 수도권에서의 국민의힘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 환경을 얻어낼 수 있는 후보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가령 중성동에 대해서는 윤희숙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희숙 투입했죠. 상당히 경쟁력이 있죠. 예. 전 의원이고 또 더군다나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 계양을은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런 것 같아 지금 부들부들 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 돌덩이를 치운다고 나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바로 이 사무실도 100m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 현수막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의 여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경기도 인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면 또 모릅니다.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결과를. 요 중성동 을만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 박성준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하태경입니다. 이혜훈 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경선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막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이 고 박사님의 한 칼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 선거는 여러분들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역의 경우에는 당장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빛나는 또는 혁혁한 활동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뭐 2020년부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선 때까지는 친문하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는 친명을 하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의 헌신 기여 별로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장 유권자들은 교체해달라, 교체형이 높을 수 있는데 반대로 도전하는 쪽은 치열해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예. 현의 살수입니다. 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다음에 이혜훈 경제전문가예요. 네. 몇선 의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을 또 바짝 노리고 있는 것이 하태경이에요. 하태경에서 지금 상경을 한 사람 아닙니까? 서울은 지역 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네. 바람입니다. 서울은 말 그대로 바람이기 때문에 무슨 서울에 토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다른 지역의 이 PK 지역의 의원보다도 먼저 나서서 나는 서울로 올래요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당도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물론 이혜훈 다 뭐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힘이 뭉쳐지면 유권자들의 관심은 불꽃이 튀어야 그쪽을 쳐다볼 거 아닌가. 아무것도 튀지 않아. 그러면 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고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광진 갑을도 갑은 그렇습니다. 김병면 전 비대위원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은 전해수 삼선 의원인데 그렇죠. 여기도 지금 흔들흔들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예. 을의 경우는 오신환 고민정이죠. 예, 그리고 민주당은 고민정인데 여기도 지금 고민정이가 아주 북박이로 자리를 잡나 했는데 추미애가 계속 흔들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지금 친명? 친문에 친문갈등도 지금 있죠. 앞장을 서가지고 친명을 맞습니다.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기도 이런 지금 과정 막강한 사람.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중도층이 다 보게 되거든요. 강동갑도 진선미 전 여가부 장관인데 여기도 아웃 대상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전주의 의원 네. 아주 뭐 전사라고 할 정도로 맞습니다. 투쟁력 있는 사람. 윤희숙도 있고 여기도 선임 지금 대변인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윤희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동갑도 얼마든지 탈환이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후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이 갑을 다 지금 탈환이 가능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자들이 몇 면을 보면 사실은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배지만 달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굉장히 인지도가 높거든요. 이건 숱하게 방송에 노출이 되어 있고 국민의힘 제 기억에 시의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이 네, 납니다. 시의원 그렇기 했습니다. 때문에 그만한 경험과 또 경륜을 갖추고 있는 젊은 정치인도 없습니다. 예. 상당히 촉망을 받고 있는 것이고 뭐 우리가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경희대 총학생회장 맞습니다. 출신입니다. 그런 또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 지역구의 현역은 민주당이지만 이 도전한 사람들의 도전자들의 이 면면이 정말 이 경쟁력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한강 벨트를 그렇죠. 탈환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아진 것 아니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대부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MBS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서울에서 민주당이 28, 국민의힘이 40이에요. 예. 무려 12%포인트를 앞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낙동강 벨트를 찾아야 거기서 낙동강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낙동강 벨트를 찾아오면은 거기서 힘을 받쳐가지고 예. 한강 벨트도 완전히 다 석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맞습니다. 이 낙동강 벨트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낙동강 벨트를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뚫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절치부심을 했던 인물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2000년도에 그럼요. 네. 종로에서 그렇게 자기 지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를 박차고 나가서 2000년에 바로 부산의 북강서을에 그것도 을이네요. 예. 북강서 갑이 아니라 북강서 을에서 그때 2000년 선거에서 만났던 인물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허태열입니다. 아 그렇군요. 허태열에게 아슬아슬하게 중간 선거 마지막 개표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중간중간 앞서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막판에 힘이 딸려요. 그래서 결국 석패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 그 광주에서 정말 바보 노무현 왜 종로에 있지? 거기 가서 출마를 해서 선거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낙선하고 이런 동정 여론과 이런 응원 여론이 불길같이 네. 벌불처럼 일어나면서 바보 노무현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원을 버리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던 노무현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 이 낙동강 벨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했습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2018년에는 부산, 경남, 울산, 김경수, 오거돈, 송철호까지 송철호는 선거 개입 의혹이 있죠. 이런 싹쓸이를 할 정도로 광역단체장에서 부산 민심이 PK 민심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낙동강 벨트에 여기 김해, 민홍철, 그리고 양산의 김두관, 그리고 부산 북광석갑의 전재수 또 이런 일련의 의원들이 지역구를 공략했다면 김영춘도 당선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경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 경남지사가 됐죠. 예. 김해.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은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또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로 인해서 부산 민심이 가라앉았고 반 윤석열 정서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자 MBS 조사 결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23%,
국민의힘 46%.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부산 민심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물론 그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피습을 당하고 바로 부산의 외상센터에서 다 치료받고 그러면서 손흔 들면서 이렇게 KTX를 타고 올라와도 됐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패싱 해갖고 발로 걷어 차버린 거 아닙니까? 민심을. 부산 민심을.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찾아가서 1박 2일을 했거든. 난리가 난 겁니다. 자갈치시장 아이고 우리 동호회 온나 와 이거 새꽃이 무라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부산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다 지금 부산 지역의 양산 지역의 김해 지역의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부들부들한 겁니다. 그런데 PK 지역이 고박사님에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온다고 해서 이 후보자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안 되고 제발 내려오지 말아주세요. 우리 그러니까요. 지역은 그냥 패싱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럴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에 자기 명함에 물론 현역 의원들이니까 그럴 필요까지 없죠. 대표나 전직 대통령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의 사진을 올릴 일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낙동강 벨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국민의힘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기회다. 민주당 현역들이 있는 곳에 정말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 다 보내자. 중진들 차출해갖고 지금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총선 전략이에요.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네. 지금 우리 방송을 아마 설명절 전에 보실지 후에 보실지 좀 빨리 보시는 분들 뒤에 보실 조혜진 의원까지도 곧 표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예. 조혜진 의원은 워낙 지금 있는 밀양이나 이런 곳하고 합천하고 이런 곳하고 지금 보내지는 김해하고 상당히 좀 환경이 다르긴 합니다. 예. 같은 권역 내라도. 예. 그런데 그래도 조혜진 의원 정도의 경쟁력이면 저는 한번 가서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조혜진 정도의 의원의 역량 상당히 또 조혜진 의원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은 그만큼 낙동강 벨트 왜냐하면 민주당 현역이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으면 못 갑니다. 예. 근데 당에서도 판단할 때 가보라니까 가면 기회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PK 지역의 낙동강 벨트에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한 5곳만 가져와도 5석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요. 민주당 의원들 있는 지역에 가서 뺏어와야지. 그렇죠. 국민의힘 있는 지역에만 그렇죠. 출마하면 거기서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만 바뀌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말 그대로 한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의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낙동강 벨트에서 말 그대로 탈환을 해오느냐. 낙동강 전투. 그렇습니다. 하라. 낙동강 전투입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이 이른바 한강 상륙 작전과 낙동강 마지노선 전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번 총선에 어떤 승부가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